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이요. 자, 34쪽입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은 이제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법은 뭐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각각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오늘은 간략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34쪽입니다. 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보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른바 우리가 4대 보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사회보험은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강의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기본법에 관련된 얘기요. 자,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그래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5쪽에 공공부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공공부조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가 도와주는 걸 공공부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왜 부조한다라는 거는 돕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것. 자,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련된 법률들이죠. 자, 이게 바로 공공부조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인데요. 자, 우리가 사회서비스는 무료일 수도 있지만 유료, 약간의 돈을 들여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사회서비스고, 자, 이게 35쪽에 이제 중간쯤 보면은 뭐 재활, 돌봄, 상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 전공에서 배우는 많은 내용이 사실은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족, 영유아, 한부모 가족 지원 전부 다 사회서비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 29, 슬라이드 29쪽을 보시면은, 자,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사회보장이란, 자, 출산부터 사망까지, 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자,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가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 30쪽에 보시면 강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조직도처럼 이렇게 이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의 법원, 여러분 법원이라는 건 법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36쪽에 있는 얘기를 할게요. 자, 법원이란, 자, 법원의 개념 반괄호 1번이요. 법원이란, 자, 법의 연원을 줄임말로 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좀 구별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종류인데요. 자, 이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이제 또 한참 이거 가지고 교수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자, 성문법, 문자로 적혀진 법을 성문법이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은 100% 성문법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그런 딱 제 몇 조 몇 항 이런 것들이 쭉 규정되어 있죠. 헌법을 비롯해서 민법이 조항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형법도 다 갖추어져 있죠. 자, 그래서 성문법원은, 자, 특별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지고 문자로 적혀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 적혀진 법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헌법, 자, 헌법이고요. 두 번째가 헌법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법률.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내내 배울 거는 법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 아래는 명령. 자, 명령이라는 거는
자, 대통령령, 총리령, 그 다음에 각 부처의 부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통 언론에서는 이걸 시행령이라고 얘기하죠. 자,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률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명령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8쪽에 자치법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치법규는 여러분 조례와 규칙을 얘기합니다. 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규칙은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사무에 대해서 제정하는 법규를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체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제법이 있는데, 국제법은 자, 국내에 적용될 때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사회복지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이 자, 헌법부터 규칙까지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자, 헌법 이건 최상위법이고요.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개정, 공포된 법을 말합니다. 자,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자, 그리고 명령인데 명령은 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각 부의 장관, 자,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자, 명령은 우리 언론에서 얘기했던 시행령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자치법규는 과거에는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분권이라는 내용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자, 조례와 규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죠.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난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역사회의 조례와 규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례는 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자, 규칙은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걸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그 아주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죠. 자, 38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자치법규 돼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맨 마지막 문단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또는 벌금에 관련된 어떤 처분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자, 지방세법 전부 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에요. 지방세법 국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문법 38쪽이요. 이거는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과 영국의 판례. 자, 판결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법원이 각종 사례를 자, 판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38쪽의 관습법, 동그라미랑 관습법. 자, 이거는 법으로 딱 몇 조 몇 항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 라고 한다면 인정되는 법을 관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관습법을 인정하기는 합니다만 관습보다는 조항이 먼저인 나라인데,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길기도 하지만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색깔이 워낙 뚜렷해요.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조항으로 묶기에는 불편한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관습법이 나름대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판례법인데요. 자, 38쪽에 동그라미 2번 판례법. 자, 이거는 이제 영미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기존에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거 아주 유명한 그 해석 방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그 판례의 그 어떤 효력, 구속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과 판례법이 있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 39쪽에 동그라미 3번 조리인데, 자, 조리는 그 상식적인 그리고 아주 원리적인 이론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충적으로 법의 어떤 법의 원리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조리입니다. 야, 상식적으로 이건 이거잖아 하는 게 그런 게 조리예요, 바로. 자, 그다음에 국제법입니다. 자, 국제법은 그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보통 유엔에서 이제 뭐 만들어지거나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노동협약이라는 ILO 국제노동협약이라고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39쪽의 맨 아래 문단.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의 어떤 법원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